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탄핵을 할까? 결국은 MBC 때문입니다. 지금 MBC가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야당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MBC를 이런 친야석인 MBC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방문진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수를 20명으로 대폭 늘려버린 겁니다. 실제로 여당이 추천을 소수로 만들어본죠. 왜냐? PD협회나 이런 데가 다 친민주당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만든 겁니다. 즉 탄핵안을 해서. 진짜 방송의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치면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 일이겠죠. 근데 안 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런 지금 의지잖아요. 어쨌건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줄이고 민영화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362 이게 무슨 뜻일까요? 362. 자, 정답은요. 바로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되는 어떤 임기입니다. 즉 뭐냐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3개월 만에 탄핵 소추가 될 듯 하니까 바로 사퇴를 했죠. 그리고 그 일을 이어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6개월 만에 또 탄핵 소추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또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는요. 바로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올렸습니다. 362. 여기에다가 또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도 또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했었죠. 사퇴를 했습니다. 벌써 방통위에서만 4번에 걸친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탄핵이 지나가는 개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탄핵을 외쳐야 될까?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뭐 이 사람들 뿐만 아니죠.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지금 벌써 이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안만 지금 뭐 도대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탄핵이라는 제도는요, 우리가 법적 그다음에 어떤 이런 절차를 급박한 상황의 헌법과 법률의 위반 이런 게 있을 때 탄핵을 하는데요. 그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은요,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헌법과 법률의 어떤 어긋남이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우리 아픈 기억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가 됐고 탄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8대1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대통령직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벌써 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민심이다라는 걸 앞장세워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취임했는데 뭐 헌법과 법률 위반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법률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통위는 원래 5명 체제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권 3명, 야권 2명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준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 야당에서는요, 추천하지 않아요. 옛날에 최민희 거방위원장이 방통위원을 추천을 됐는데 원래 방통위원 자격에는요, 유관기간에 3년 안에 근무하면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최민희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의 뭐 부회장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보를 사퇴시키지 않고 있다가 결국 출마를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 추천해달라 몇 차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놔놓고 2명은 이거 위법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독임제위원회가 아니라 이 합의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야당이 저렇게 추천하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2명 이상, 즉 2명 이상이 돼야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과반이 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2명 이상만 되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번에 야당이 제기한 방통위법에는 운영 조건을 4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도 지금 이 현행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저렇게 탄핵을 하겠다는 거죠. 탄핵을 하면요, 일단 이상민 장관의 어떤 사례를 보면 한 5개월 정도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그럼 차관이 대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통위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 부위원장 혼자 남습니다. 근데 혼자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통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송정책, 통신정책 이런 거 다 결정하는 게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만큼 권한도 많고 해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특히 통신정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방송사 인허가, 제허가 이것도 여기서 다 합니다. 근데 모든 이 일들이 5개월 동안 올스탑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지금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탄핵을 할까? 결국은 MBC 때문입니다. 즉 MBC가 현재 안영준 사장 체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MBC가 위원회가 여기가 이제 11명이 아마 이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야당이 다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장도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영방송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언론노조, 위원장이 사장을 하고 노조 간부들이 핵심 간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주인이 없다 보니까요. 노조가 사실상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MBC를 이런 친야석인 MBC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체제를 그냥 유지할 수 없으니까 뭘 하냐? 이번에 방문진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수를 20명으로 대폭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PD연합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 사람들 다 끼워 넣어서 실제로 여당이 추천을 소수로 만들어본 거죠. 왜냐? PD협회나 이런 데가 다 친민주당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성향의 사람들을 다수로 만들어서 그냥 MBC를 영구히 언론노조와 친야당 이쪽의 어떤 이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는 뭐 그런 의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사적으로 만든 겁니다. 즉 탄핵안을 해서. 그 이유는 결국 다음 대선, 지방선거 등등을 겨냥한 포석도 있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지난 대선 때 김만배 신앙님 거짓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선거 직전에 터져서 꽤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하게 탄핵 조치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 소추가 되고 하면 원래 대통령과는 달리 장관급은 과반 찬성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탄핵 소추는 되겠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저는 100% 아마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겁니다. 기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하루 일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방송 전체를 지금 MBC가 좌지우지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인들이 하려고 했으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못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안 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진짜 방송의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치면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 일이겠죠. 근데 안 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런 지금 의지잖아요. 우리가 공영방송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중립성이, 독립성 이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사 구성에 있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여권에게 페이버를 줍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사 구성이 항상 과반은 여권이 되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야당이 뒤집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지는데 글쎄 이거는 뭐 아마 통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바로 취임하자마자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박문진 이사진 6명 그 다음에 KBS 이사 6명을 전부 다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 추천이 없으니까 이분들 과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이제 조만간 사장 교체 작업을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아마 뭐 또 이제 불복하겠죠. 가처분하고 뭐 등등 하겠죠. 그럼 한 2-3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MBC 사장을 교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MBC는 이제 사장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정권 교체기마다 특히 이제 공영방송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KBS, MBC, EBS 그다음에 연합뉴스 뭐 이런 데가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부터는
이 사장 문제만큼은 좀 특별히 이 찬성하는 걸 원래 과반인데 과반이 야당에서도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자는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우선 이 해법으로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KBS, MBC가 다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이 큰 덩치의 두 개의 공영방송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걸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꽤 많은 돈이 듭니다. 조 단위가 넘는 돈이 드는데 우리나라 법상 또 30대 대기업들은 인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그러니까 이 개인이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또 중견기업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고 또 이게 방송이라는 게 요즘은 뭐 수익이 그렇게 나는 업종이 아니니까요. 굉장히 아마 인수가 어려울 겁니다. 구조적으로. KBS도 이태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건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줄이고 민영화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YTN과 서울신문이 민영화를 했듯이 그렇게 민영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뭐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